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 파워포인트 2 슬라이드 꾸미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꾸미기에 대해서는 개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배경 및 각종 도형에 대한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도형 그리기, 편집 방법, 색상 치우기, 테마 디자인 지정, 효과 주기 위해 여러 도형을 정렬하는 방법을 익히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도형을 삽입, 편집, 맞춤 배분을 설정할 수 있고 테마 디자인을 지정할 수 있고 도형 꾸미기를 할 수 있고 여러 도형을 그룹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로서는 도형 삽입, 맞춤 배분, 테마 디자인, 색상 채우기, 패턴 효과 주기, 도형 정렬, 그룹 등으로 용어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색상 채우기, 테마 디자인 지정, 도형 그리기, 도형 꾸미기에 대한 연습 문제가 있겠습니다. 색상 채우기는 배경색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배경 서식을 클릭하고 배경 서식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창은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배경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경 서식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배경 서식이 떠올 겁니다. 배경 서식에서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을 정하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배경 서식을 클릭해서 두 번째는 이 색상을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플러스를 시작해서 가운데 색상을 주황색으로 그 다음 끝색을 녹색으로 하면 이렇게 색상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라데이션 채우기는 이렇게 오른쪽에 파란색, 오른쪽만 파란색, 주황색, 녹색 이렇게 채우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 및 질감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서식의 채우기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고 파일을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대화 상자에서 박스 PNG를 눌러서 하면 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그림을 클릭해서 파일에서 찾기 파일을 눌려서 삽입을 눌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림 대신에 디폴트 제공하는 질감을 넣고자 할 때는 질감 채우기를 해서 이게 드롭다운을 하면 질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배경 서식 눌리고 그 다음 질감 채우기에서 이게 질감을 클릭해서 질감을 클릭하면 될 겁니다. 패턴 채우기입니다. 패턴 채우기는 같은 방법으로 패턴을 채우면 되겠죠. 배경 서식에서 대화창에서 채우기 패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경색과 배경색을 각각 지정하고 패턴을 찾으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키 눌려서 배경 서식에 가서 패턴 채우기를 클릭해서 패턴에 먼저 패턴 채우고자 하는 것을 클릭하고 그 다음 색상을 정하고 정경색을 정하고 배경 색상을 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패턴은 여러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테마 디자인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나 기타 디자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디자인할 필요 없이 파워포인트나 디자인 테마를 메뉴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이 테마에는 색과 글꼴, 효과 등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배경, 도형, 차트나 표가 일괄적으로 변경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 테마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테마가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목록에서 드롭다운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도 있고, 현재 테마의 색의 글꼴 효과를 선택해서 디자인 적용을 하면 테마의 배경 스타일 이런 의미를 또 둘 수가 있겠죠. 우선 아래와 같이 테마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 파일을 열고 테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적용해서 테마의 디자인의 색을 선택하게 되고, 이 색을 가을로 선택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디자인을 클릭하고 테마를 선정해서 그 다음 색을 선택해서 가을을 선택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도형 그리기를 하게 됩니다. 도형은 메뉴에서 삽입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 그리기 도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선, 기본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런 실행 단추 도형은 슬라이더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실행 단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형 3차 기능은 기존에 도형되지 않는 의미로 그릴 수 있습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키를 누르고 그리기를 클릭하면 도형이 나타나게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삽입을 눌러서 그 다음 도형을 클릭해서 도형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당기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도형을 선택하면 리본 메뉴에 도형 서식이 탭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타의 도형 삽입, 도형의 스타일 쉽게 변동할 수 있는 도형 스타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워더, 정렬, 크기, 도형 삽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서식이 나타나죠. 도형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도형 삽입, 도형 스타일, 워더, 접근성, 정렬, 크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삽입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삽입은 도형 그리기의 사각형 원 도형을 그리고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원이나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직선일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과 수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형의 복사는 Ctrl D나 Ctrl 키를 눌린 상태에서 들어가면 도형이 복사하게 됩니다.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수평과 수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복사하게 됩니다. 곡선의 도형을 이용해서 곡선을 시작점과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음에 오면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곡선의 도형으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는 삽입을 눌러서 도형의 사각형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원을 누를 때 똑같이 눌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선을 끌 때 Shift 키를 끄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Shift 키를 꺼서 이렇게 하면 숲이 수평으로 꺼지게 되겠죠. 복사를 하기 위해서 Ctrl 키를 눌러서 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Ctrl C를 눌러서 Ctrl V를 눌리면 이렇게 당기지기가 되겠죠. 손도 마찬가지로 Ctrl 키 눌리면 이렇게 당기지가 되겠죠. 를 눌린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복사가 되는데 이 간격이라든지 이것을 대로 복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Ctrl D를 누르면 똑같은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곡선 모양으로 그리는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곡선 모양은 이렇게 그리면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한편 슬라이드 임의의 도형이 그려졌다면 도형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 점 편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점 편집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면 점 편집이 또합니다. 점 편집에서 점을 추가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도형의 선택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전체를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 사각형을 전체 선택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각형 한 개를 클릭하고 Shift 키 눌린 상태에서 한 개씩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죠. 크기 조절 및 변경에 대해서 의미를 보겠습니다. 조절점은 이 포인트에서 움직이게 좌우로 조절하면 커지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 이걸 누르면 회전도 가능하게 되겠죠. 도형을 변경하고서는 기존에 삭제하고 새로운 도형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도형 서식의 도형 편집에서 검정줄을 이용해서 기존 도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 맞춤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죠. 점 편집도 모양 변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도형의 정렬, 맞춤 그룹에 대해서 순서를 한번 겹쳐질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형이 앞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렬시키고자 할 때는 그리기 도구, 서식, 그리기 그룹, 개체 순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순서는 이것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 있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맨 뒤로 보내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보면 맨 뒤로 보내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것을 클릭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되겠죠.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과 합수를 표시가 될 수 있죠. 앞뒤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도형이 묶여져 있으면 묶여져 있는 도형이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묶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그리기, 서식, 그리기, 그룹, 체계, 그룹 오른쪽 마우스 눌리면 됩니다.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두 개를 치고 Shift 그리고 도형 서식에 가서 이게 그룹화를 눌리면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되어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은 그룹을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영역 두 개를 지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그룹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하면 되겠죠. 단축키를 눌러서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해제 시는 의미를 될 수 있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단축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춤과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하게 놓여 있을 때 모든 도형을 세로를 정리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맞추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정렬해서 위쪽, 중앙, 아래쪽 맞춤을 또 선택하면 될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영역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가서 맞춤에 왼쪽 맞춤을 하면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고 맞춤을 오른쪽 맞춤을 하면 맞춰지겠죠. 그 다음 영역을 선택하고 맞춤을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겠죠.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서식에 눌려서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세로 간격 동일하게 될 수가 있죠. 도형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도형의 꾸미기는 도형 서식에 그래서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도형 서식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라데이션, 파란색, 외곽선 없음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되겠죠. 육각형 도형을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외곽선 없음, 입체, 리벳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을 해서 도형 스타일에 이렇게 영역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에서 이렇게 해주면 입체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삽입해서 이게 보면 기호가 있을 거예요. 기호에서 숫자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1, 2, 3 숫자 형식의 1, 2, 3 넣을 수가 있겠죠. 도형 치우기에 대해서 바른 도형 치우기에서 홈 그리기 도형 오목 여기다가 도형을 치울 때 마찬가지 서식 질감 이렇게 치우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치우기에 질감 이렇게 질감을 치울 수가 있겠죠.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이렇게 치우면 되겠습니다. 도형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외곽선 빨간색을 클릭하고 두께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이게 도형 홈 그림 서식에 가면 지우기에 가서 질감을 클릭해서 질감을 선택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가서 그림 서식에 가서 지우기 그림 질감 이렇게 하면 질감이 지워질 수 있겠죠.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서식에 가서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오른쪽 아래 대각선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도형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발표 순서는 오각형을 사용하되 우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코딩과 소프트웨어 3. 표, 차트, 스마트 아트,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차트, 스마트 아트, 하이퍼링크의 개요는 단순한 문자 위주로 슬라이드 구성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요약된 표나
변이 주의로 된 도식화된 차트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기능을 또한 이용하면 각종 정보를 목록형, 계층 구조형, 관계형 등 요약 표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표, 차트, 스마트 아트 작성과 하이퍼링크 등에서 익히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표 작성 및 행렬 추가 삭제를 설정할 수 있고 차트 작성 및 차트 편집을 지정할 수 있고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여 조직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도 이용할 수도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는 표 작성, 행렬 추가, 행렬 삭제, 차트 작성, 차트 편집, 스마트 아트, 하이퍼링크로서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목차는 표 작성, 차트 작성, 스마트 아트로 조직도 작성, 하이퍼링크의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작성은 표 만들기를 위해서 표 삽입을 하는데 보통 글자 위주의 정보 제공하기보다는 한눈의 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표로 작성하여 제공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리본 메뉴에 삽입 표에 클릭해서 행렬에 6개, 4개, 6 곱하기 4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슬라이드에 표가 삽입하게 됩니다. 먼저 삽입 표 슬라이드에 6 곱하기 4를 하면 표가 들어가게 되죠. 또 새 슬라이드를 만들기를 클릭한 후 홈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제목과 내용을 클릭하여 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창이 뜨는 것을 열의 개수를 6, 행의 개수를 4로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가 완성되게 됩니다. 새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표 클릭을 해서 6과 4를 해서 확인하면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렬의 추가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작성되어 있는 새로운 행과 열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행렬 및 아래 위에 왼쪽, 오른쪽 삽입을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전반기의 위쪽에 삽입을 하나 하고 그 다음 호남권의 오른쪽에 삽입 하나 하고 호남권의 왼쪽에 삽입 하나 하고 이렇게 삽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행렬을 삭제하고 해당 열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테두리를 포함한 음영 지정은 표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을 하면 일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음영 테두리 효과를 각각 한번 눌러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테두리 그리기, 표 그리기, 지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표 디자인을 클릭하면 표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표 스타일의 모양에 맞추면 되고 그 다음 전반기에 대한 영역을 지정해서 음영을 누르면 다른 색으로 그 다음
스포트, 그림, 그라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 테두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있고 없고 그 다음 대각선, 상한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거는 테두리를 이렇게 상하로 구분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 빠른 글자 빠른 스타일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림자를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 다음 테두리의 굵기를 모양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 표 그리기 지우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표 안에 있는 글자가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으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표 전체의 모양을 어울리게 문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표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서 맞춤에 선택해서 그 안에 모양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표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표의 전체의 모양을 밑으로 R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왼쪽 가운데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를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단순하게 수치로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변화의 주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차트를 표시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차트 삽입은 앞에 표에서처럼 차트가 포함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차트 삽입 아이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삽입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를 하면 될 겁니다.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삽입 이게 차트를 클릭해서 를 확인하면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슬라이드 창에서 이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삽입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었죠. 원하는 모양의 차트를 확인하고 하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3,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행과 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하면 이렇게 행과 열을 데이터에 행과 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 계열을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게 되겠죠. 차트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 편집은 엑셀과 동일합니다. 일단 차트가 그려지면 자동으로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구에서는 차트 스타일, 차트 레이아웃, 텍스트, 종류 이런 것들을 나와서 편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클릭을 해서 8번 차트 스타일의 스타일 9를 선택하면 이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축 및 레이블 값의 색상 및 변동은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스타일에 색 변경도 있고 레이아웃 이런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차트 스타일에 7번째 스타일, 9번째 스타일을 클릭하고 색상 변경도 이렇게 기본 색상에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죠. 스마트 아트로 조직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삽입은 앞에 스마트 아트의 기능이 제공하여 앞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해 보았지만 목록형, 프로세스형, 계층 목록형, 프로세스, 계층 구조형 등 다양한 그래픽 형태로 손쉽게 관련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삽입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 아트의 대하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대하창의 스마트의 그래픽을 형태를 지정하고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겠죠. 삽입을 누르고 스마트 아트 클릭해서 개청 구조형 이것을 클릭하면 나타나게 되겠죠. 창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하면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조직도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왼쪽에 확장된 단추에 클릭을 하면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창이 뜹니다. 아이콘에 이게 대표이사 이쪽에 아이콘에 이쪽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넣고 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디자인 수정은 조직도의 색이나 스타일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클릭하고 스마트의 변경을 하면 되고 색 변경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식을 클릭해서 원하는 스타일의 조직도 도형을 또 달리 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3차원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에서 스마트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모양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색 변경도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영역 모양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이퍼링크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면 문자열이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를 특정한 웹페이지나 파일로 연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도 특정 개체에 링크를 걸어서 지정된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파워포인트를 불러옵니다. 다음에는 5가지 슬라이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 5개가 만들어져 있죠. 두 번째 슬라이드의 목차에서 교과목 개요를 링크를 걸어서 해당 슬라이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개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를 하면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두 번째에 교과목 링크를 하게 되면 현재 문서에 교과목 개요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링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교과목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링크 편집을 합니다. 링크 편집에서 현재 문서에서 교과목 개요를 해서 확인하면 교과목 개요로 링크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교과목 개요로 가는 것이 보이게 되죠. 실행 단추 실행과 웹사이트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링크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 창의적 코딩 프로그램의 스크래치 웹사이트로 링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된 주소 문자열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링크의 대화 창자에서 연결 대상에서 기존 웹페이지를 설정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코딩 프로그램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링크를 하면 링크에 하이퍼링크 삽입 창이 떠오릅니다. 현재 기존의 파일 웹 스타일을 클릭하면 주소에 스크래치 미트 에두를 넣어서 확인하면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교과목 개요에 있는 창의적 코딩 프로그램을 영역을 지정하고 링크를 클릭해서 창이 떠오르면 기존 파일 웹 페이지에 주소를 넣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 등을 하네요. 실행 단추 실행과 웹사이트의 두 번째인 실행 단추 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단추에서는 도형의 글을 눌러서 실행 단추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모양은 시작. 실행 과정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하이퍼링크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첫 슬라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 슬라이드를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전의 슬라이드의 모습으로 하면 각각 실행 단추 실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삽입을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 도형을 클릭해서 실행 단추에 처음으로 가는 클릭해서 첫 슬라이드로 확인. 그 다음에 도구의 실행 단추에 끝으로 가는 부분을 클릭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실행 단추에 이전 페이지의 클릭해서 이전 슬라이드의 모습을 하면 되죠.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실행 단추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 이것을 전체 영역을 지어서 컨트롤 C 해서 각 페이지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하면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이에요. 맨 마지막 성적 몇 점, 맨 앞에 메뉴로 구성이 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